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30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85.5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1.04% 상승 마감했는데 반도체 강세 등의 외국인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751억 순매수, 기관은 1,112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51.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승 마감인데 외국인이 1145, 기관은 1107억, 1107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피 현물,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도 모두 순매수하면서 상승장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가 1위로 1위입니다. 연휴 동안에 이제 미국 FC와도 협상 타결이 됐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 발 인공지능 AI 기반 또 새로운 제품 그리고 서비스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시장도 위험 소모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또 중국의 하나은행 우려에 조정받았던 엔터주들도 오늘 재차 반등을 했었고요. 또 실적 고성장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기대감이 지속된 영향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형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 1위,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순매수 종목 2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에 이제 미국 주말 1월 날 우리나라 1월 날 시간에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상한을 인상하는 초당적 합의안을 미국에선 최종 도출했었죠. 그래서 이번 합의는 이제 현재 31조 4천억 4만 달러의 이 부채 상한을 2년 동안 유예하되 비국방부 부문의 정부 지출 증액을 1%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4.90으로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 출발했던 환율이 달러 강세와 다시 이완화 약세 흐름에 따라서 다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적으로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였었죠. 반도체 관련주가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출시 그리고 또 엔비디아발 훈풍이 지속되면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의 순매수 삼성전자 1위, SK하이닉스 2위, 그리고 메커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TMC, SNS텍, 저스텔, 넥스트인, 피델리스, 윈팩 등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피델리스도 뭐 좋은 흐름을 보였죠. 피델리스도 지난주 금요일 장동건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또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죠. 또 그에 더불어서 또 반도체 관련이 또 AI 챗봇 관련 쪽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죠. 엔텔스 상한가 같죠. JCN 시스템도 상한가, 플리토, 마음 AI, 비트나인, 인포뱅크, 비플라이 소프트도 상한가, JLK 이런 이제 종목들도 AI 챗봇 관련 쪽도 좋은 테마의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PCB 관련주 쪽, FPCB 테마 관련주도 또 화인서킷이라든지 TLB, 대덕전자, BH 등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 호조 속 시장 예상치를 또 크게 상회한 호실적 그리고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출시 등으로 엔비디아발 훈풍이 반도체 업종에 지속되는 모습이죠. 또 현재 시간으로 29일 어제 기준으로 따르면 이 엔비디아가 차원이 다른 대용량 메모리 AI 슈퍼컴퓨터를 이름이 이제 DGX GH200인데요. 이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제 요놈은 이제 그 엔비디아 이 DGX 슈퍼컴퓨터 요놈은 이제 그 엔비디아 이 GH200의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그리고 엔비디아의 NVLink 스위치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 언어 애플리케이션과 추천 시스템 데이터 애플 애널리틱스 그리고 오크로드에 사용될 차세대 거대 모델들의 개발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주말에도 어제 이제 메모리대로 휴장이었었지만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또 특히 이제 거기에 엔비디아에 이어서 반도체 설계 기업 아벨 테크놀로지가
견고한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AI 핵심 성장 동력을 밝히면서 32% 정도의 급등을 또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의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주들도 실적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도 우리 또 반도체 쪽과 AI 챗봇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고 또 국내 반도체들에게도 이제 호재로 작용 중에 있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도 대형 반도체 이쪽보다는 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수급이 가벼운 소부장주들이 주가 탄력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또 이게 보고서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SK 이제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또 키옥시아 등 이제 공급 축소 효과 이제 공급을 이제 축소를 했었죠. 이 효과가 2분기부터 또 반도체 수급에 이미 반영되고 있어서 3분기 이후부터 또 뚜렷한 수요 증가가 없다고 해도 공급 축소 효과만으로도 반도체 수급이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흐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보행 보조 로봇 보핏이 연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재부각되면서 로봇 관련주도 일부 종목이 좋은 흐름을 했습니다. 해성 TPC가 급등이 나왔고 아제네스텍도 상한가를 갔었죠. SP 시스템 그리고 SPG, 러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지난 19일 날 보행 보조 장치 그리고 그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지난달 올해 2월과 3월 달에 이 특허 출원을 하나 했었죠. 착용용 장치 및 이해 동작 방법 그리고 또 보행 보조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 이은 이 특허로 이 보행 움직임 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인데 이 상표권에 의해서 구동 방법에 대한 또 특허 실용 시간을 잇따라 또 내면서 보행 보조 로봇, 이 보조 로봇 보핏이 연내 출시 기대감이 다시 재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연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IT 가전 박람회 CS에서도 보행 보조 EXI 1 2019년도에요. EX1을 처음 선보였었습니다. 이 삼성이 내부적으로 EX1 이 오놈을 포핏으로 이름을 지금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 보행 보조 시 특허를 내면서 연내 출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일부 로봇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OLED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6기 반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내년에 이제 OLED 소재 그 부품 업체들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좋은 흐름을 보면서 LG전자 또 오늘 급등이 나왔죠. ICD, 덕산테크코피아, LG 디스플레이, 힘스 등 상한가 나왔었죠. 힘스는 또 오늘 그 삼성 디스플레이랑 그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또 그 상한가가 또 나왔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태블릿과 IT, XR 기기, 확장현실 이런 쪽에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내년에 이제 OLED 소재 부품 업체들의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전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투자가 OLED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 업체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올해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이 전 세계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했었는데요. 3%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는 하반기부터도 기저효과로 인한 성장률 회복세도 예상된다고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힘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와 218.2억 원, 최근 매출액 대비 69.20%라고 하네요.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의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또 US 헬스케어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확정 소식에 의해서 원격 진료 관련주 종목들이 보이고 JLK가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고요.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가 제9차 건보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비대면 시범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6월 1일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1회 이상 되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해당 응급급 의료기관에서 동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에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제한을 시키고 만성질환의 경우도 1년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이 원칙인데 휴일과 야간, 즉 또 평일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는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는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방은 또 다만 처방은 이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격 진료도 종목도 USK 종목도 또 전원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와 태양광, 풍력광 이런 종목들이 수소차까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좀 흐름이 조금 오후에 좀 나왔었습니다. 이 그린산업 사상 최대 이제 호황기 진입이 전망이 된다는 소식과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죠. 거기에 따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관련 이 법안 예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또 이쪽이 그린산업 종목,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 수소자까지 이제 그린산업의 호황기 진입이 전망이 된다고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관련주와 또 이제 하나솔루션, CS 베어링, 태양광, 하나솔루션 태양광 그리고 CS 베어링 이제 풍력 관련주, 밀지테크, 수소차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일부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교토의증서의 발효에 따른 정책 효과로 글로벌 그린 산업이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인 성장 쪽에 진입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린 산업 역사를 다시 쓰게 될 두 개 핵심적인 정책 모멘텀을 지금 확보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를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이제 리파워 EU 이렇게 또 하고 미국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또 IRA 그리고 관련 주요 법안들과 세부 지침들이 확정되면서 이 산업별로 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현재 나타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유럽의 이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입법 또 미국의 IRA의 구매 보조금 입법 그리고 EPA의 연비 규제 행정명령 확정으로 중장기 성장의 토대가 마련이 돼 있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올 하반기부터 또 유럽과 미국의 정책 지원 효과를 또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소 산업은 또 IRA 인프라 부양안 또 리파워 EU 재사용 당긴 또 다양한 수소 산업 보조금 효과로 산업이 형성되는 또 초기에 진입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미국 부채한도 협상으로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예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행령 변동 리스크 감안은 해야 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AMPC, 어드밴스 매뉴팩처링 프로덕션 크레디트 관련 수혜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셀 메이커들에 대한 또 비중 확대도 공고한다고 한 보고서는 또 발표하고 있네요. 장동건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이제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건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 아래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장주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